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m, 16을 지날 때 상수 m, 양수 m 값을 구하시오. 93페이지랍니다. 네. 모양을 봐야 되죠. 일단 이 그래프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포물선이죠. 네.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얘 보니까 꼭지점이 어디를 지나가죠? 0,0을 지나가죠. 네. 이게 꼭지점이잖아. 근데 꼭지점이 0,0이라는 얘기는 이 포물선인 2차 함수가 무슨 형이라는 얘기예요? 기본형. 꼭지점이 0,0이면 기본형입니다. 그럼 기본형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기본형은 2차식 중에 1차식과 상수항을 제외한 가장 기본적인 2차항만 남아있는 케이스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이게 관계식이니까 이 관계식에다가 뭐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3,4라는 점이 이 그래프 위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y는 4, x에 3을 대입하죠? 9a. 따라서 a 값은 9분의 4. 네. 그럼 a 값이 9분의 4고 지금 n 값이 구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완성된 식 y는 9분의 4x 제곱이 저 포물선의 식이에요. 근데 저 포물선의 식이 다시 이것 m, 16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y에 16, x에다 m 대입하는 거죠. 9분의 4m 제곱. 그럼 m 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곱하기 전 a를 주고 반대편에 그 수의 역수인 4분의 9를 곱해야 되죠. 그럼 약분되면 4, 9, 36. 따라서 m의 값은 제곱해서 36이 되는 숫자 36의 제곱근. 답은 2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 근데 문제가 양수값을 원하기 때문에 6. 정답은 4번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기본형 말고 또 다른 그래프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며 a 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움직이죠. 중2 때도 왜 평행이동 했었잖아. y축 평행이동. 근데 이번에는 직선 같은 경우는 y축으로 움직이나 x축으로 움직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하면 평행이동 하나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 y는 x.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근데 걔를 내가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여기 있던 0,0이 y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이 점이 0,2로 바뀌고 그럼 기울기는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y는 1x 얘랑 기울기 똑같은데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2가 붙죠. 맞니? 이거 중2 때 배운 거잖아. 얼마 전에 시험 본 거. 그럼 얘를 상황상 설명할 때 이거를 설명하려면 y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배웠잖아. 네. 대체로.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y축 따라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해석해도 되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중2 때는 어차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나 x축으로 적당한 숫자를 조절해서 평행 이동시키나 똑같은 개념, 똑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야, 이 그래프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라고 내가 설명해 놨는데 학교 선생님은 또 야,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이상이 되면 배우는 사람이 헷갈리죠.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는 직선은 y축 평행이동으로 x축 평행이동을 다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동시에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y축 평행이동만 가리킵니다. 근데 포물선은 안 그렇죠. 곡선부터는 안 그래요. 곡선은
X축으로 이동했느냐 Y축으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같지를 않아요. 제 그래프를 내가 만약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원점이 꼭지점이었는데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0,0이 0,2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렇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원점이 꼭지점이었던 포물선을 좌우로 X축으로 움직여서 얘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 못 그리지. 좌우로 아무리 움직여봐도 좌우로 X축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이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을 X축 평행 이동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둘 다 배우는 겁니다. 직선은 하나만 설명해도 되지만 곡선부터는 둘 다 설명 가능해야 돼서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를 배워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예를 든 거죠. 자, 이제 나온 거는 결과를 본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요. 얘를 기준에서 본다면 위로 3칸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꼭지점 좌표가 0,3으로 바뀌는 그래프. 얘는 원래 원점에 있었던 포물선이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이렇게 그래프의 폭은 바뀌지 않죠? 이 그래프의 폭이라 지금 그림은 좀 사람이 그린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그래프가 구부러져 있는 정도인 곡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프가 구부러진 정도. 이 곡률과 이 곡률과 이 곡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보기 불편하니까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곡률이 똑같겠죠? 같은 그래프로 옮긴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셨어요? 결론은 그래프가 구부러진 정도인 폭은 누가 결정하냐면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결정하고 평행이동에서는 그 제곱의 계수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다만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기본형과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은 식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렇게 X축 따라서 평행이동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물어볼 때 이때 이제 평행이동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 평행이동의 개념은 고1 후반부에 나와요. 공통수학 1 후반부에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마지막 단원이 있거든요. 1학기 마지막 파트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그걸 배우려면 지금으로 봐서는 한 1년 반은 더 남았다는 얘기야. 1년 반 후에 저게 왜 저렇게, 식이 왜 저렇게 바뀌는지를 그때 가서 증명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우격다짐이지만 약간 암기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 헷갈리는데 왜 저렇게 되지? 거기서 왜 저렇게 되지를 파고들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등 교과상 이걸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받아들이고 저거 증명을 고1 때 한대. 그러니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Y축으로 3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Y값이 바뀌겠지. 그렇잖아요? Y값이라는 얘기는 이 점들, 이 포물선 위의 점이 찍히는 Y좌표를 말해요. 이 Y좌표랑 이 Y좌표는 차이가 있지. 그치? 찍히는 Y좌표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Y가 3만큼 커졌잖아. 그럼 Y값이, Y의 식이 바뀔 거야. 여기 있는 Y가 새로운 Y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Y축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바뀌는데 느낌상, Y가 3만큼 커졌으니까, 새로운 Y는 원래 Y보다 3만큼 커야 되니까 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 근데 실제로는 3만큼 커졌지만 Y-3을 계산해야 되고 X축으로 얘는 마이너스 1만큼 갔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 Y좌표는 똑같은데 원래 있던 X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가 새로운 X로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바뀔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원래 있던 X보다 1만큼 작아졌으니까 왠지 느낌은 X 대신에 새로운 X를 대입할 때는 1만큼 작아졌으니까 X-를 대입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반대부를 집어넣어요.
이 이동된 숫자의 반대 숫자, x 플러스 1. 이해됩니까? 근데 왜 이게 반대로 넣어야 됩니까? 라면 아까 말했잖아. 이 증명은 고의가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증명하지 않고 왜 그런지를 밝히지는 않고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제 식을 바꿉시다. 그러면 원래 기본형인 식이었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y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요? 반대 모인 y-3을.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y값만 바뀐 거니까. 그럼 얘는요? 얘도 y는 안 바뀌었죠? 2도 안 바뀌었어요? 제곱도 안 바뀌었다? 뭐가 바뀐 거죠? x가. x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여기 이 옆에 제곱 밑에 있었던 저 x가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데 좀 이상하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괄호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 전체, x의 관계식 전체를 제곱시키는 게 저 원래 약속이었으니까 이렇게 제곱이 필요해요. 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최종 결과 이 식을 정리하면 항상 함수는 y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y는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이게 답이죠. y는 2가로 x 플러스, 이거 뭐 따로 풀어헤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이러고 나면 자,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 이제부터 해석하는 거죠.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어디로 블록하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서 아볼이 된다. 두 번째, 꼭지점의 조합표가 어딥니까? 0,3이다. 여기가 꼭점이잖아요. 0,3이 꼭지점이 된다. 세 번째, 축은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축은 여전히 어디가 축이죠? 어디가 축이에요? y축이 축이잖아. y축의 수학적 이름은? x는 0. 이것도 중2 때 배우는 거잖아. 그치? y축 평행한 직선은 답은 x는 하고 숫자를 쓰게 되고 그 직선이 지나는 x좌표 하나 쓰시면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x는 0. 그럼 네 번째, 이제 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당연히 해야 될 게 축의 왼쪽, 축의 오른쪽에서 뭐를 계산해야 되죠? 증가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프 형태. 이 그래프 축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얘기는 x는 커지는데 아래, y는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럼 축의 오른쪽, 이 축의 오른쪽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오른쪽 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아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그래프상 모든 y값의 위치, 이 그래프에 위치하는 모든 점들의 y의 공통점은 다 뭐 이상? 이 y좌표들의 공통점. 저 y는 항상 어떤 값 이상을 갖는다. 다르게 물어볼까? 저기 있는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저 위에,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요? 그 점 중에 y좌표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3일 때야. 0,3. 저기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럼 y좌표 항상 3 이상의 값을 갖는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얘는 이제 한번 했으니까 x축 평행이동은 y축 평행과 좀 다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얘랑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합니까? 얘도 아볼이죠? 제곱의 개수가 바뀐 건 아니니까 폭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꼭지점이 어디예요? 얘 꼭지점 어디 있어? 0,1이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에 있겠죠. 됐니? 세 번째 축 어디 있어요? 축이 y축이 아니죠. 이게 축이잖아. 왜 이래? 왜 이래? 네, 이게 축이잖아. 저 축 이름 뭐예요? y축. 에이, 아니잖아. 저게 뭐 y축이야. y축 평행하는데 x가 얼마를 지나가죠?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네 번째,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따져야 되죠. 축의 왼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감소, 증가. 이건 변함이 없죠.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해요.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니까 두 번 쓰지 않을게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값의 범위는 여기 그려지는 모든 y값들이 얼마 이상? 0 이상.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예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아까 했던 거 두 개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아까는 y축으로만 아니면 x축으로만 둘 중에 하나만 했잖아. 이번엔 둘 다. 둘 다 하게 되면 이제 명령어를 찾아야 되죠. 둘 다 한다고요? 그러면 x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돼요? x 대신에 한 뜻은 x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x는 그대로 있는데 뭔가 숫자가 따라 본다는 거죠. x 이 숫자의 부호 반대. y축 평이 나오면 y가 바뀌어요. y 이 부호 반대. 마이너스 3을 식에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y가 y-3으로 여기 있는 x가 x 플러스 1로 바뀐다는 거죠. 그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y-3은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다만 함수식을 쓸 때는 항상 y로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y는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을 앞으로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이차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 얘는 기본형을 무슨 이동한 그래프? 평행 이동한 그래프. 기본형을 x축, y축 따라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앞으로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책에서는 일반화시켜요. 맨날 2가 아닐 거고, 맨날 이만큼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y는 일반화. 이렇게 돼 있는 이차함수의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pq가 뭐예요? 이런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 대입해야 되냐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식에다 대입한다. 반대보를 대입한다. 그러면 식은 y-q는 a 그대로, 제곱 그대로 x만 x-p로.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앞으로는 이 식을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거는 기본형, 이건 표준형식을 쓸 때 일반적 모양이야. 그럼 네가 메꿔야 될 거는 딱 세 군데요. 여기 a 자리 메꿔야 되고, 여기 p 자리 메꿔야 되고, 여기 q 자리 메꾸시면 표준형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a는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한지를 결정해요. 그 폭이 좁은지 넓은지를 결정해. 그럼 여기 있는 P는 뭐를 결정해? 이게 꼭지점에 X 좌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제곱, 가로 위에 제곱 뒤에는 이 상수 Q는 뭐를 결정해요? 이게 꼭지점에 Y 좌표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P, Q 이렇게 됩니다. 왜죠? 원래 0,0이라는 꼭지점이 X축 따라서 P만큼 가고 Y축 따라 Q만큼 가기 때문에 당연히 꼭지점이 P, Q로 바뀌어 있겠죠. 됐니? 그럼 앞으로 이제 표준형에서 표준형 보고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꼭지점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이 포물선은 포물선 전체가 아니고 2차 함수만 따지는 거야. 에? 2차 함수가 포물선이라며요. 그럼 포물선 2차 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뭐라는 거야?
이런 거야. 자함수. 이런 거야. 이차함수는 포물선 아니에요? 맞아. 그럼 포물선은 이차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맞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아산 사람이야? 아닐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결론은 포물선이 이차함수보다 더 넓은 범위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중학교 때 네가 배우는 포물선은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맞죠? 물결. 근데 포물선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2차 곡선이라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도 나와요. 네가 배우는 포물선은 여러 가지 볼록한 방향 중에서 딱 요것만 배우는 것뿐이야. 그래서 2차 함수는 포물선의 형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포물선 전체를 2차 함수라 말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됐니? 그래서 중학교 때는 포물선을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근데 그 2차 함수의 모양이 포물선인 것뿐이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야. 잊지 마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야. 근데 2차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그래프인 포물선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 아니고 초점이라는 점을 배울 겁니다. 그 초점이 2차 함수의 정의를 만드는 점이기 때문에 2차 곡선에 포물선을 만드는 정의가 되는 점이라 나중에는 초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봐라. 봐. 예를 들게 빨리. y는 마이너스 3x제곱.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 하나 안 썼네? 네, 이렇게.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얘는 무슨 형? 기본형이요. 얘는 무슨 형?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y축 평행이동. 얘는 x축 평행이동. 둘 다 한 게 x축 y축 모두 한 게 일반적인 표준형. 그럼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 그때그때마다 다 해석하기는 힘드니까 앞으로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잘 들어? 이 방식이 뭐냐면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제곱, 일단 한글로 써드릴게요. 제곱 밑의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이 말이 좀 길죠? 제곱 밑에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게 꼭지점의 x좌표고 y좌표는 그때 y값이에요. 그때라는 게 뭐죠? 요 앞에 있는 전제.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 그게 꼭지점 y좌표예요. 그럼 해보자. 자,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면 x를 말하죠. 이 x가 0이 되는 x값은 0이야. x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이에요. 꼭지점. 그 다음 얘. 제곱 밑에는 이 x 관계식 x 관계식은 x죠. 그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x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2. 그 다음에 제곱 밑에 있는 요 x 관계식 x 플러스 1이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 제곱 밑에 있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0. 여기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x-p가 0이 되는 x값 p, x에 p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그때 y값은 뒤에 있는 상수값 q.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이야.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시오. 막 객관식 보기 막 나오겠죠? 1번, 2번, 3번, 4번. 맞는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알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니까. 근데 눈으로 안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디로 볼록하냐가 중요해. 너 어디로 볼록하니를 물어봐야 돼.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제곱에 어디로 볼록한지를 물어볼 때는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제곱 앞에 x 제곱 앞에 붙을 개수는 마이너스 2죠. 네. 이건 어디 볼록이에요? 아래로 아니야. 위.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잖아. 양수일 때는 아래로. 양수일 때는 아래로. 알겠죠? 헷갈리면 양아. 양수일 때 아래로. 알겠니? 양아치? 양아. 양수일 때는 아래로. 양아치. 이렇게 외우시도록 하세요. 그럼 반대일 때는 양수일 때 아래로면 음수일 때는 위로겠죠. 이건 위로 볼록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 뭐라고요? 꼭지점.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 x 플러스 3. 걔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 그때 y값. 요 맨 뒤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2. 세 번째. 축의 위치. 축은 x는 축은 y축 평행하니까 무조건 x는 붙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축이 지나는 x좌표 중에 뭐가 존재하죠? 마이너스 3,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나는 x좌표는 마이너스 3이잖아. 됐니? 뭐도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는 하고 쓰시고 여기 뭐 쓰시면 돼요? 꼭지점에 x 좌표 쓰시면 축의 방정식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 x좌표. x는 꼭지점 x좌표. 그러면 축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이 정도만 파악하고 이제 그림 그리면 돼. 이거 몇 사분면 위에 꼭지점 있죠? 3, 4분면 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꼭지점에서 가운데 축이 존재하고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포물선을 그리면 돼. 단, 얘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죠. 꼭지 위로 갈 때가 얘가 제일 위에 있는 점이니까 좌우 대칭 형태야. 근데 선생님 얼만큼 벌어져 있어야 됩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대충 그리면 돼. 대충이야. 이 포물선을 그리는 방식은 그냥 대략이야. 모든 점을 찍지 못하잖아.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대충 적당히 이렇게 대칭 형태니까 반대로 선대칭해서 데칼코마니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니? 그래놓고 하면 이제 해석이 됐어. 나머지 네 번째. 증가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축의 왼쪽, 이게 축이잖아. 축의 왼쪽,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축의 오른쪽,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네? 오른쪽 위로 간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함으로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되고 축의 오른쪽 마이너스 3을 넘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자꾸 이 말 익혀야 돼. 오른쪽 x 커지는데 아래로 y는 작아진다. 그래프는 감소하는구나. 그다음 y값의 범위. y값의 범위는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1보다 다 밑에 있잖아. y좌표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존재합니다. 됐죠? 굳이 뭐 더하자면 여섯 번째.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뭐 이런 문제 나와요. 지난다 안 지난다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대입. 이거 식에다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식이 참이면 지나가는 거야. 참이 아니면 당연히 안 지나가겠죠. 관계없는 점이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물론 선생님 지금 시간상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뭐 시간 좀 있다면 여기 좀 풀어보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과제는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세요. 화요일까지는 99까지만. 여기 뒤에는 다음 시간에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아직 설명을 다 안 해서 기본 문제만 일단 합시다. 기초 문제만. 아셨죠? 네, 화요일날 그래서 확률까지랑 여기 99페이지까지 문제를 정리해 오시면